오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와 함께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비록 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치열하게 싸워온 제가 국민들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저를 성원해 주신 당원들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국민권익위로부터 지적되자 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윤 의원은 일찍이 나는 임첸입니다라는 연설로 눈길을 끌었죠. 하지만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과거 발언과 대비되자 의원직 사퇴라는 강수를 내놨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윤 의원을 만류하기 위해 찾은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 정치예요. 제가 대선에 출마한 것도 이런 정치를 보고 싶었어요. 제가 보고 싶어하는 정치인이 제가 지금 되려고 결심한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퇴가 가능하냐며 속보이는 쇼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의 사퇴,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오게 될지 관심이 쏠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윤희숙이 쏘아 올린 큰 공, 물음표로 잡았습니다. 일단 부동산 투기 의혹, 그것도 가족의 의혹을 가지고 현역 의원이 그만두겠다, 국회의원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좀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일단 아직 사퇴는 아니고 사퇴 선언을 했고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표결로 사퇴가 받아들여져야 과반으로 이제 사퇴가 됩니다. 일단 정확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본인이 밝힌 이유는 있지만 앞서도 얘기했는데. 예. 일단 자존심이 너무 상했겠죠. 본인은 나름대로 굉장히 소신이 강한 분이고 또 개혁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미지화되어 있고 상징화되어 있는 의원인데 본인 일도 아니고 아버님 일이고 아버님 그리고 또 일정 부분은 그게 또 당에서 소명이 된 부분이고 예.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이 일을 가지고 본인을 희화화하는 그런 말들이 막 터져 나오니까 그걸 견디지 못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실제로 뭐 윤희숙 의원한테 민주당에서 직접적으로 진퇴 여부를 얘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고 그쪽에서 먼저 입장을 표명한 이후에 아마 사실관계를 가지고 얘기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었는데 농지법 위반이 똑같은데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가 전혀 모르는 모친이 쪼개기로 20평, 예. 20평을 그 어머니가 그냥 따라다니면서 했던 부분 가지고 사실은 제명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윤희숙 의원은 부친께서 2016년에 대략 한 3,000평 이상이에요. 상당히 큰 평수예요. 예.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농지법 위반으로 실제로 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저는 국민권익위가 조치를 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본인이 좀 더 세심하게 소명을 하고 조사를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지법은 아버님이 그 5년 전에 농지를 구입해가지고 그렇죠. 네.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위탁 영농을 한 거죠. 그게 그 절차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원영 의원 같은 케이스가 있으니까 권익위에서는 뭐 형평을 맞춘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당에서 소명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위탁 영농을 했고 그런 상황인데 또 그러면 그 과정 자체도 또 본인은 또 관여하지도 않았었고 아버님 그 하신 거에 대해서 근데 본인이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좀 기간은 짧았지만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자기 세워온 이 명예와 자존심이 상처받고 훼손되는 걸 견디기 어려워서 저는 던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 핵심적으로 뭐냐면 그 사안이 똑같은 거예요. 아마 양이원영도 대단히 전혀 모르는 어머님께서 20평 시가로 몇백만 원뿐이 안 되는 거였고 실제로 해당시 윤희숙의 부친께서는 3,000평이면 대단히 넓은 그 평수였고 많은 금액이었어요. 예. 그리고 세종시 인근이었고 전이면이요. 또 전이면이었고 공단 예정된 곳에 주변이었다라는
여러 보도가 있었는데 그리고 대당시에 아버님의 연세가 36년생이니까 한 76세, 7세 되는 정도의 상당히 많은 나이셨어요. 과연 그 시기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농지를 세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가 그렇게 조치를 했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윤 의원이 저는 그냥 솔직하게 소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제 소명은 다 했고 당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런데 받았죠. 그거를 그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사퇴하는 거는 전 정치적으로 특별한 예의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히려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 자존심으로는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도 용납이 안 돼서 저렇게 던졌다고 봅니다. 하나씩 볼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윤희숙 의원의 특수한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른바 저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연설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 권익위 발표만 놓고 보면 임차인 이제 시민들이 보기에 임차인인데 아버지는 농지가 3,000평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미지가 어긋나니까 그런데 부담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본인도 이제 그런 게 희화되는 거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 일단 하나 좀 정리하면 자 가족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양이원영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친이 이제 그 광명시 인근에 산 거고 이번에 윤희숙 의원도 마찬가지고 부친이 본인도 모르게 농을 산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뭐 권력이 개입됐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국회의원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연관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그것까지 다 책임지게끔 하는 것은 좀 적절한 수준은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행위 그리고 본인의 동의 아니면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는 뭐 돈을 냈다든지 같이 공동으로 투자를 했다든지 그런 행위의 결과로서 제가 보기에 나타났던 부분이라면 책임지는 게 옳은데 현재 상황이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 직계 존비속에 의한 문제로 나타났던 사안이라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농지법 때문에 시끄러웠던 건 문재인 대통령이었거든요. 본인이 영농계획서까지 난 농부다 하고 영농계획서까지 이 땅을 농지로 매입해가지고 그다음에 몇 년 동안 농사를 어떻게 지을 거라고 영농계획서까지 자기 이름으로 내놓고 샀어요. 샀는데 1년이 안 됐던가 해서 대지로 전환해가지고 지금 사저부지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 권익위에서 그런 거 아무 문제 삼지 않고 그거는 본인 당사자잖아요. 당사자 그런데도 사실 그냥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희숙 의원의 양이원영 의원은 본인 일도 아니고 본인들이 개입하지도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명예가 씌워지고 한 분은 제명당하고 한 분은 의원직까지 던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양이원영 의원도 그 경찰 특수본에서는 불입건 처리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도 아마 그렇게 결론이 나 것으로 생각이 들고 나야 이제 맞은 건데 정치적인 이제 그 무게, 정치적 자존심에 있어가지고 윤희숙 의원은 그런 걸 못 견딘다 이거 같아요. 예.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윤희숙 의원이 굳이 그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웃으면서 통과할 것이다라까지 진전된 거는 저는 그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문제는 당에서 조처를 하고 그리고 본인의 행위를 받고 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서 소명이 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았다라고 저는 보고요. 뭐 절차적으로 본인이 뭐 평양감사도 자기 실망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원을 못 한다고 사퇴를 내면 예. 본인의 의사가 분명하다 하면 예.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되는데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뭐 신동근 의원 등등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뭐 그냥 대놓고 희화화를 하잖아요. 쇼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쇼냐 아니냐는 거는 민주당 의원님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사퇴 그 요구서를 받아서 그냥 의결해 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의원직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직접 그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걸 잠깐 듣고 저희가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가장 치열하게 공격한 저를 가결을 안 해준다고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희숙 의원이 민주당 대선 주자를 가장 치열하게 공격한 저라고 했는데 기본소득 가지고 많이 공격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를 좀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상황실장인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했으니까 본회의에서 사퇴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의원직 사퇴.
개인적으로 그럴까 아니면 저 캠프 입장으로 그럴까? 저는 윤희숙 의원 찬성표를 던지겠습니까? 저는 윤희숙 의원이 예. 좀 말빛을 갚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정책과 내용에 대해서 예. 비판을 아주 엄중하고 무겁게 비판을 했으면 그에 따라서 반론이 제기가 가능한데 예. 사실은 그 비판의 지점과 방향들이 너무 좀 날서 있었고 굳이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과도한 언어를 사용했던 적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의 몇 분들이 아마 그것을 가지고 예. 또 얘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뭐 들고요. 쇼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선 후보를 공격했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한 찬반을 가린다라는 거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 또 대선 후보들이 윤희숙 의원의 공격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단 한 번도 본인이 직접 코멘트한 적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뭐 그런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저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또 다른 의원들은 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진퇴는 의원들의 비밀 투표로 인사 결정을 문제니까. 하니까 그거는 의원들의 양심과 도덕의 문제죠. 말빚이라고 하려면 본인이 잘못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본인 잘못이 전혀 없는 과거의 상황이어서 말. 과거에 좀 날선 비판들이 있었다. 과거의 표현으로. 근데 그 말들이 사실은 그냥 사실관계도 잘 모르고 문제 핵심도 잘 모르면서 그냥 그 막말 거칠은 말로 여론을 자극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 내고 하는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하고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사실은 윤희숙 의원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전문가고 전문직 식견에 의해서 예리하게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딱 찌르니까 문제 찔리는 분도 아프고 또 그 문제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 통쾌하고 그래서 저 각광을 받았던 것이고 윤희숙 의원이 여타 다른 그냥 근거도 없이 알맹이도 없이 컨텐츠도 없이 그냥 자극적인 용어로 희화화하고 상대방 조롱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은 저렇게 차별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두 분의 전망을 한 줄로 여쭤볼게요. 윤희숙 의원 분위기로 봐서는 좀 저는 뭐 진지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퇴 입장을 번복할 것 같지는 않은데 본회의에서 사퇴가 가결될 걸로 보십니까? 전 사퇴서가 본인의 사인에 의해서 올라와야지 저는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관련한 사안들을 좀 정치적으로 잘 조절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당 사안이 의원직의 사퇴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들을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에서 잘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사안 자체는 좀 전에 뭐 결론 나왔지만 양이원영 의원하고 똑같은 케이스고 특수본에 가더라도 불이권 날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그 이후 과정이 본인으로 하여금 그 자존심 또 불명예 이걸 견디지 못하게 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 사퇴서 처리 문제도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정치적 계산 없이 한다면은 저는 결론이 선명히 날 수 있는데 정치적 계산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줘서 의원직 사퇴하게 되면은 윤희숙이 또 뭐 띄워주는 거 아니야? 영웅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또는 안 받아들이면은 저 친구 저 쇼한 걸로 될 텐데 그러면 안 받아들여준 게 나은 거 아니야? 만약 이런 계산을 하게 되면은 복잡해지는 거고 이게 뭐 계산이 그렇지 제가 볼 때도 좀 않으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지 민주당에서도 않으면 지금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절대 사퇴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가 난 원래 윤 의원 솔직히 싫었어 하면서 이제 찬성 사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사람 일이라는 건 우리 당의 모릅니다. 그런 분이 당의 혹시 있을 수 보배입니다.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부결을 할 것 같고 국민의 현재 입장을 표면적으로 그렇죠. 보면 그렇죠. 민주당은 어떻게 이게 사실 민주당한테 키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과반수로 아니 압도적인. 왜 국민의힘당에서 생긴 문제를 네. 민주당 보고 해결하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저는 국민의힘당에서 이준석 대표와 많은 분들이 윤희숙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수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네. 판단들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죠. 왜 저 뜨거운 감자를 민주당에 던지십니까? 안 받습니다. 민주당에서 특별하게 윤희숙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 줄 만큼 우리는 윤희숙 의원을 그렇게 무겁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나도.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정청래 의원 말씀처럼 쇼한 게 되는 거죠. 예. 민주당에 의해서 쇼한 사람이 되는 거죠.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예 당론이나 의견을 모으지 않고 그냥 어차피 인사 문제니까 개별 의원들이 알아서 투표하세요. 우린 모릅니다. 이게 제일 편하겠네요. 저는 제가 보기엔 우리 당 지도부라고 하더라도 저 문제에 관해서 찬반을 네. 당론으로 정하거나 그럴 성질이 아닙니다. 제가 당대표나 제가 원내대표가 하더라도 저 문제는 저는 그럴 성질이 아니라서
전혀 그렇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분위기상으로 보면 사퇴 선언을 했지만 사퇴 안 될 가능성도 꽤 있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기 싫어 또는 뭐 용 만들어주기 싫어 이래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이렇게 갈라질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 예. 그러네요. 예전에 사실 천정배 의원이 미디어법 통과에 반대해서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했지만 당시는 이제 이명박 정부에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의원직을 던지겠다고 해서 당시 여당인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새누리당이죠. 예. 새누리당에서 이제 안 받아줬죠. 그래서 사퇴 물러나고 싶어도 못 물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는 이때 주요 정책에 대한 반발 의지였기 때문에 다른 거고 이번에 이제 개인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나 떳떳하게 물러나겠다 이런 거여서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는 윤희숙 의원이 이번 건도 저는 너무 쇼잉이지 않나 이런 판단이 좀 드는 거예요. 쇼는 저는 아닌데 쇼잉. 쇼잉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선출된 위임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진퇴 여부도 그에 걸맞는 방식과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자존심, 명예 이런 부분으로 저는 좁혀서 개인화시키는 것 자체가 과연 선출된 권력으로서 위임된 권력으로서 자기의 권한을 4년간 하라고 하는 서초 국민의 뜻에 맞은지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가 저는 생각하는 게 우선이다. 너무 섣부르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의 문제는 본인이 해결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 의원이 살아온 그 삶이 있고 그 삶이 높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의해서 발탁이 됐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국회의원 1년밖에 안 지났지만 그 1년이 정말 압축적으로 본인의 이 실력이라든지 또 그 양심이라든지 개혁적인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제대로 보여줬는데 이번에 이 일에 대해서 본인이 그 민주당 쪽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뭔가 이게 좀 선명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삶 전체가 희화화되고 그리고 국회의원 1년 하면서 본인이 던진 메시지들이 다 희화화되고 나머지 인생이 사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에 고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 저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사실은 국회의원과 선출된 위임된 권력의 의미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정치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윤 의원의 생각이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저렇게 다 생각하면 모든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윤 의원 정도의 가치관과 도덕률 그리고 여러 가지 책임성을 가지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지 나머지 299명의 국회의원은 그러면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또 다른 반면의 평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 의원이 생각하시는 바는 저는 뭐 어떤 개념인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좀 과잉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299명은 모르겠는데 최소한 298명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윤희숙 의원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단호하게 하지는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저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명은 빼주세요. 298명. 자꾸 그렇게 한 명씩 또 빠져서 297, 175 이렇게 점점 줍니다. 김영진 의원님은 지금 민주당인데 윤희숙 의원이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은 그 정도면 사실 사퇴할 필요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딱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조사를 받아서 네. 합당한 만큼 저는 조치하는 게 맞다. 조사를 그래서 받고. 한마디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닭 잡는 칼로 수압지 말고 예. 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조치가 필요한 거지. 과잉 대응한다든지 또 과소 대응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라고 봐. 저는 본인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투기를 했다든지 거기에 투기에 참여했다든지 그를 통해서 사실은 그 불로소득을 얻었다든지 투기 이익을 얻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단호하게 하고 조치하고 제명하고 뭐 우리가 의결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저런 사안 관련해서는 굳이 국민의힘과 윤희숙 의원이 연관된 가족의 문제를 왜 민주당의 판단과 결정으로 넘기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목은 윤희숙이 쏘아올린 공으로 이렇게 했지만 사실 민주당의 찬 공으로 뜻은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공이 어디로 튀냐면 윤희숙 의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퇴 선언을 하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도덕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정도의 의혹으로 나는 물러난다. 그러면 나만큼 다른 분들도 높여라. 물론 의무는 아니겠지만요.
그러면서 예를 든 분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예를 들었고요. 많이 또 공격했으니까 이름은 이야기 안 했지만 내용을 보면 내용을 이재명 보면 지사, 이제 이재명 지사 뭐라고 얘기를. 공격을 했습니까 또?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면 김영진 의원님이 싫어하실 텐데 제가 이야기할게요. 알겠습니다.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몇 개 세 가지나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가족의 의혹을 가지고 본인이 연결 안 됐어도 물러난다는 도덕 기준을 세웠으면 윤석열 후보도 사실 해당이 됩니다. 장모가 구속이 됐으니까. 그래서 사실 정치인의 도덕 기준을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될지 이런 문제도 윤희숙 의원이 공을 던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일이 아니고, 예. 근데 윤희숙 의원이 제기했던 그 이 지사님 경우는 자기 일이에요. 자기의 그렇죠. 행위예요. 자기의 행위들인데 그 대한민국 이 세계 10대 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고 K 뭐뭐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국민의 자긍심이 극도로 이렇게 고도로 높아져 있는 이 시대에 윤희숙 의원 보기에는 그 전체 5천만 똑똑하고 품위 있고 선진화되어 있는 국민들 다스리는 대통령은 그보다 한참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윤희숙 의원이 지금 국민들께 도전적으로 도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왜 그걸 정치인들은 당연히 그러려니 생각하고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뭐 그런 대충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고 우리보다도 도덕적으로 못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뭐 할 수 없이 뽑아야지 하고 왜 포기하십니까? 라고 딱 국민들에게 도발적으로 던진 거예요. 요구했죠. 이런 그 정도라도 저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저는 그래도 뭐 이렇게 그 정도 욕 듣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인은 최소한 초선 국회의원이라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 국민 여러분이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 제가 그만둡니다. 딱 그 메시지를 던졌어요. 예. 그 충분한 뜻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우리 앞으로 정치인들의 도덕률과 그다음에 지켜야 될 윤리 규범의 수준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에 따라서 따르는 건 맞죠. 근데 윤 의원의 이 상황 자체가 마치 그것이 보편화된 정치적인 정치인으로서의 그 율이 맞다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 선이 맞다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사실 그 뭐냐면 너무 그 윤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윤 의원 주장은 본인이 그렇게 희화화되고 본인이 살아온 삶과 정치인으로서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 세워진 어떤 평가나 이 가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도 있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정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어떤 수준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화두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통령을 뽑는 국민들 입장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선생 중에 선생이고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도덕적이고 더 훌륭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대선 과정에서 고민 좀 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 저는 중요하다고 제가 봅니다. 보기에는 일면에서 윤희숙 의원께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사실 만으로 아버님의 연세가 그 당시에 77세였는데 36년생이시니까 2016년이면 우리 나이로 80입니다. 예. 80의 나이에 논을 3,000평이 넘는 논을 경작하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했다라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국민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저는 문제, 그 그래서 부분은 만약에 제가 더 해당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이 과정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더 얘기 안 하는데 실제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과연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농지 소유의 부분들을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농지를 소유하라고는 농지법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일단 뭐 높은 핵심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윤희숙 의원이 그리고 그 이후에 윤희숙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 예. 사고 또 가족 사기 때문에 더 뭐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대충 제가 아는 본인의 정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 이걸 너무 올리는 아니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아니요, 그거는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고 그 사실에 개입했을 때 이야기고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이야기인데 우리가 뭐 세세하게 가정사, 개인사를 이야기할 수는 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그런 걸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야기할 이제 수도 없는 그런 사회. 윤희숙 의원이 정치인들의 높은 도덕성 기준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여당의 유력 후보는
본인의 과거에 이제 부적절한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고 야당의 또 유력 후보도 본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가족이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여서 사실은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저는 후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그러니까 그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관계. 근데 윤희숙 의원도 본인이 전혀 상관없이 부친이 30년 전에 그러니까. 호적을 떼고 나왔는데 똑같은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아니요, 말씀드리는 똑같은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윤석열이든 저 윤희숙이든 예. 가족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윤희숙 가족들의 의원도 일인데 똑같은 상황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고 우리 모시고 있는 분은 본인의 말, 본인의 행동인데 예. 이거를 우리한테 이게 문제 있다고. 그게 뭐냐면 윤희숙 의원과 똑같은 경우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보기엔 연관해서 다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그 어느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